안녕하세요, 김동호입니다. 오늘은 인체 전신을 그릴 때 거리에 따라서 이렇게 인체의 투시 라인을 잡는 거를 이렇게 설명을 해볼게요. 정확히 뭐를 설명한다 이러기보다는 이제 구도를 짜고, 사람이 한 명이 아니라 두 명이 들어가기, 세 명이 들어가기도 하잖아요. 그림을 그리다 보면 이제 그럴 때 이제 투시감 이런 것들을 한번 시연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예를 들어서 하나 그림을 그려볼 건데요. 남정네를 하나 그려봅니다. 전신 그리고 이렇게 인체를 좀 맞춰가는 내용에 대해서는 앞서 다룬 것들이 있기 때문에, 만들어 놓은 영상들이 있기 때문에 또 참고를 해주시고요. 쭉쭉 그려봅니다. 단순하게 서 있는 전신을 그릴 때 어떤 균형 잡기랄까? 비례감 잡기, 이게 양옆을 계속 맞춰서 그려야 되잖아요. 이게 되게 많이 어색하기 마련이거든요, 그리다 보면. 저도 계속 이제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걸 해결하는 방법은 평소에 손을 많이 풀어둬야 되는 것 같아요. 손을 푼다, 그러니까 그림 연습이 항상 좀 많이 돼 있어야 된다는 거겠죠. 그래서 그 감이, 촉이 계속 살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음악으로 치면 목이 풀린다 이런 말은 쉽게 하죠. 목이 풀리면 조절도 자유로워지고, 이제 목에 힘이 안 들어가면서 이제 맑은 음색이 나오듯이, 그림도 마찬가지로 손이 좀 풀려 있어야지 이제 내가 원하는, 생각하는 그런 이미지들이 그대로 그려지거나 혹시 더 잘 그려지거나 그럴 수가 있어요. 손을 풀 수 있는 방법,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크로키를 많이 합니다. 그냥 사진 모사를 통해서 감각을 좀 키워나가고, 좀 기억력도 계속 다시 한번 살려주고, 형태에 대한 기억력을 말하겠죠. 구조에 대한 기억력, 그런 것들을 계속 살려놓으려고 하고 있어요. 언제 내가 어떤 그림을 그릴지 모르기 때문에 감각은 항상 살아있어야 됩니다. 굳이 손을 풀지 않아도 항상 또 감각이 살아있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면은 제 말을 잘 기억해 주세요. 자, 여기서 평범하게 사람을 그렸어요. 기울기를 잘 유지를 시켜줬죠. 그쵸? 기울기 중요합니다. 헌데 여기서는
조금 투시를 기울기를 이제 다르게 그리게 될 겁니다. 저도 좀 또 유난히 까다로워하는 부분인데, 이런 것들은 어깨랑 팔 가슴 부분이 의외로 반측면이 어려워요. 엄청난 집중력이 필요합니다. 계속 이렇게 반복해서 그리다 보면 이제 눈 감고도 그릴 수 있을 정도로 쉬워지는 날이 오겠죠. 여러분 모두 그리세요. 그리면 왕도가 없습니다. 많이 그리는 것밖에. 물론 공부를 하면서 무작정 많이 그리면 안 됩니다. 머리를 써가면서 많이 그려야 됩니다. 자, 뭐랄까 좀 더 재밌고 다이나믹한 그런 구도가 만들어진 것 같지 않나요? 딱 봐도 이제 눈높이 여기에 맞춰서 얘가 이 정도구나. 오케이. 손목, 허벅지, 무릎, 발 이렇게 해서 뭐 이렇게 만나게 되는 그런 모양을 만들었어요. 이 두 개의 차이점을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이제 뭐 수업 시간에는 맞춰보라고 하는데 뭐 여기서 뭐 대답해 줄 사람도 없으니까 제가 설명을 하자면, 얘는 이제 멀리서 본 사람, 이제 멀리서 봤을 때 이런 투시가 나오고, 얘는 가까이서 봤을 때 내가 얘 앞에 있는 거예요. 거기서 바라보면요, 얘랑 나랑 똑같은 키입니다. 지금 바라보는, 이제 바라보는 사람, 사진 찍는 사람, 그림을 그린 사람 똑같은 이제 역할이 될 거예요. 어쨌든 나로부터 얘 거리가 가깝기 때문에 얘 눈의 위치는 이제 내가 바라본 각도, 거리, 그 위치의 높이에 있어서 이제 정상적으로 보여요. 근데 밑으로 갈수록 내 눈 높이에서 점점 멀어지죠. 멀어지기 때문에 점점 위에서 본 각도로 그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겠죠? 근데 얘는 멀리서 봤어. 되게 잘 머릿속으로 상상을 해보세요. 멀리서 봤어. 그럼 내 눈에, 한 눈에 얘가 다 들어오고도 남아요. 뭐야, 왜 이렇게 쉬워? 그쵸? 쉬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진을 멀리서 이 사람을 찍었다고 쳐봐요. 그러면은 배경이 많이 보이고 사람이 조그매지겠죠. 그거를 좀 확대를 해보면 약간 이런 기울기가 나올 거라는 거예요. 근데 사진을 가까이서 찍으면은 일단 뭐 이만큼만 나올 수가 있겠죠. 정말 가까이서 찍으면. 근데 좀 화각을 먹여가지고 좀 더 화각이 넓은 카메라를 쓴다든가 할 때 쭉 이렇게 넓혀서 다 찍을 수가 있어요. 이럴 때 투시를 보면요, 이렇게 착 모여들 거예요. 반측면일 경우에. 좀 더 제가 이제 과하게 좀 더 투시를 많이 준 것도 있는데, 이제 광각 렌즈나 뭐 아니면 좀 더 위에서 이렇게 찍었다든가 이럴 경우에는 이렇게 투시가 확실히 먹게 될 겁니다. 이럴 경우에 이제 재밌는 효과는 뭐 당연한 거지만,
여기에 맞춰서 크고 작은 어떤 사람, 사물, 이제 배경들을 스케일감 있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겠죠. 한 장에 종이가 있다고 치면 얘보다 좀 더 큰 사람일 경우에는 또 비슷한 눈높이에 걸쳐져서 그래서 이어서 그릴 수가 있을 거예요. 사람의 키들은 대부분 비슷하기 때문에 눈높이를 머리통, 머리쯤으로 이렇게 눈높이 설정했다면 모든 사람들은 다 머리에 비슷하게 걸쳐줘야 돼요. 그리고 또 뒤에 있는 사람을 그려본다 치면 비슷하게 머리를 걸쳐줍니다. 물론 이제 카메라의 위치, 시점이랄까, 이제 화각이랄까 이런 거에 따라서 꼭 머리가 아니라 뭐 다른 위치에서 했으면 그 다른 잡은 위치에 맞춰서 해주면 되겠지만 일단 여기서는 머리로 잡았기 때문에 계속 머리로 해줘야 돼요. 조그만 사람도 마찬가지로. 그리고 얘보다 좀 뒤에 있는 사람을 그려보겠습니다. 또 이런 식으로 다 비슷하게 걸쳐져 있어야 돼요. 또 허리에서 맞췄으면 다른 사람들도 다 허리에 맞춰줘야 되고 이런 건데, 이런 또 더 디테일하고 다양한 내용들은 차후에 더 다루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럼 여기에 맞춰서 그리면 다 요 비슷한 느낌의 사람들이 올 수밖에 없겠죠. 자, 이렇게 어쨌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다 비슷비슷하게 계속 이어서 그려주면 됩니다. 한 번쯤 이렇게 생각해 보면서 기울기가 있고 없고에 따라서 내가 그림을 그렸는데 이 차이가 뭐였는지 생각을 별로 안 하고 무심코 그리는 경우도 많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한 번쯤 이런 거 따져보는 기회가 좀 한 번씩 필요할 것 같아서 이 내용을 선택해 봤습니다. 그렇죠. 뭐 좀 키 작은 사람, 좀 더 큰 사람, 뭐 더 큰 사람,
맞춰서 그릴 수 있겠죠. 너무 이 이론에 대해서 하나부터 열까지 따지고 들면서 공식을 다 설명하자고 하면은 이 영상 컨텐츠 자체가 너무 재미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또 누구에게는 더 가려운 부분이 더 생겨서 더 자세히 알려주시 할 수도 있는데, 그것보다는 이제 일반적으로 갖고 있는 문제들을 제가 이렇게 쉽게 풀어가면서 그림으로 직접 그려가는 것이 더 시각적으로 자극이 될 거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합니다. 일단 보기에 재미가 있어야 하잖아요, 우리들은. 그쵸? 뭐 이게 이제 멀리 있는 사람들, 멀리 있는 거리가 멀리 있는 그런 사람들을 그린 거고, 얘는 가까이 있는 공간에서 저 멀리 있는 공간까지 같이 잡아서 그린 거라고 보시면 돼요. 좀 재밌지 않나요? 이 거리에 따라서 이제 사람들을 이렇게 그린다는 거. 저는 재밌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맞출 수 있겠고, 점점 이제 인체의 부분적인 것만 접근할 게 아니라 좀 퍼스펙티브에 대해서 더 이제 접근을 하면서 이 내용들을 레벨업을 시켜보려고 그래요. 그러면서 더 기초적인 내용도 원하시는 분들이 많다면 거기에 제가 상응해서 더 준비를 해드릴 테니까, 확실한 것은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